박병하의 자는 문혁이고 신라의 왕자 가문 출신이다. 선조 가운데 박원부가 밀성군에 봉해져 밀양이 본향이 되었다. 고려 때의 박현은 삼품 규정을 지냈고 시호는 무열이다. 조선에 이르러 호가 낙촌인 박충호는 이조 판서를 지냈으며 시호는 문경이다. 박자흥은 교리를 지냈다. 낙촌 박충호는 13대 조상이고 박자흥은 9대 조상이다. 할아버지 박준민은 지극한 효성으로 정려를 받고 좌승지에 추중되었다. 아버지는 박명수이고 어머니는 김의 김씨이다. 헌종 때인 1847년 12월 28일에 전남 흥덕현 백울리 자택에서 태어났다. 박병하는 성품이 온순하고 용모가 단정하였다. 67살의 어린 나이에도 쓸데없는 잡담을 하지 않았고 찹스러운 놀이를 하지 않았다. 어른을 곁에서 모실 때마다 언제나 공손하게 대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하였다. 이 아이는 반드시 한나라의 황숙도보다 나을 것이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프시자 집안 사람들이 미음을 끓여드렸는데 어머니가 드시지 않았다. 어머니가 말하였다. 우리 아이가 쌀을 숫돌에 곱게 갈아 죽을 끓이면 입에 맞네. 이때부터 박병하는 매일 죽을 끓여드렸고 이렇게 한 것이 꼬박 1년이었다. 당시 그의 나이 고작 9살이었다. 하루는 박병하가 손을 꼭 쥐고 보이지 않으려 하자 숙부 박현수가 이상하게 여겨 손을 잡아보았더니 쌀을 갈다가 손에 피가 나 성한 손가락이 하나도 없었다. 손을 감추고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이 상처를 알면 어머니가 마음 아파하실까 두려워서였다. 어머니의 상을 당하자 그 슬픔에 몸이 상할 정도였고 예에서 정한 것보다 더 슬퍼하며 정성을 다하였다. 박병하는 11살에 형 박병신과 함께 할아버지께 배웠다. 당시 형 박병신은 재주가 뛰어났고 박병하는 그에 비해 둔하였다. 아버지 박명수는 일찍이 이렇게 말하였다. 큰아들은 가르칠만 하고 작은 놈은 가르칠 것이 못 된다.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사람의 성취는 덕에 달려있지 재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훗날 형 박병신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박병하는 학문을 이루었다. 박병하는 새롭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반드시 할아버지와 아버지께 먼저 드린 뒤에 먹었다. 1876년에 부친상을 당하여 밤낮으로 애통해한 나머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집안 사람들이 개고기를 가져다 주어 그것을 먹고 겨우 기력을 회복하였다. 그 후 다시 3년 동안 죽만 먹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버지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눈물을 흘렸다. 마을 사람들이 관청에 청원하여 그의 효성을 표창하려 하였지만 박병하가 반대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다만 세금을 면제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1894년에 동학농민군이 일어나자 온 고을이 어수선하였는데 흥덕이 더욱 심하였다. 박병하는 홀로 문을 닫고 밖에 나오지 않으며 학문 연구에 더욱 힘썼다. 이때 박병하는 공자가 진과체에서 여러 날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힘겹게 지냈다. 동학농민군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박병하를 아는 이가 그 소식을 듣고 곡식 일석을 보내주었으나 박병하는 받지 않고 돌려보냈다. 그 사람이 다시 곡식을 보냈으나 박병하는 끝내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에 관군이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러 고을에 들어왔다. 관군이 박병하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책 읽는 소리를 듣고 안으로 들어와 보니 박병하가 의관을 단정히 갖추고 꼿꼿이 앉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관군은 이 모습에 감탄하며 말하였다. 여기는 군자의 집이다. 그리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물러갔다. 박병하는 일찍이 이렇게 말하였다. 소가 비록 가축일지라도 그 힘을 빌려 농사를 지어 재수를 마련하고 또 그 힘으로 사람이 살아간다. 그러니 소의 고기를 먹는 것이 옳겠는가. 그리고 죽을 때까지 소고기를 먹지 않았다. 1900년에 연제 송병선 선생을 찾아뵙고 향례에 참여하여 함께 시를 주고받았다. 1913년 가을에 신전에서 간제 전우 선생께 제자의 예를 갖추고 배알하였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라는 가르침을 받고 그 뜻을 새겨 스스로를 가언이라 하였다. 1910년 7월 군도로가
간제 선생을 배웠다. 8월 11일에 나라가 일본에 합쳐졌다는 소식을 듣고 선생과 함께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우리들이 평소에 공부한 것이 곧 예의이다. 저 외적 오랑캐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았는데 우리가 어찌 오랑캐들의 노예가 되어 복종하며 섬길 수 있겠는가? 그들에게 욕을 당하며 사느니 몸을 깨끗이 하고 죽는 것이 낫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15일에 천신제에 참석하고 아들 박봉규에게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맹약한 것이 있어 다시 군도로 가려 했는데 선생께서 이미 왕도로 들어가셨다고 하니 나는 서울로 가겠다. 그리고 부인 이 씨에게 서둘러 짐을 싸라고 하였다. 부인이 그 까닭을 묻자 박병하가 말하였다. 이번에 가면 내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오. 부인이 말하였다. 당신이 그렇게 떠나버리시면 집이 가난하고 자식은 홀로 남게 되니 어찌합니까? 박병하는 말없이 한참 있다가 말하였다. 집안 사정이 그러하니 다시 생각해 보겠소? 이날 박병하는 동지들에게 이별을 고하는 편지를 쓰고 목욕하고 손톱을 깎고 머리를 빗은 다음 음식을 끊었다. 집안 사람들이 크게 놀라 음식을 가져다 주었지만 끝내 받지 않았다. 18일에 경서를 안고 통곡하며 산에 들어가 굶어 죽는다. 라는 8글자를 외우고 집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였다. 내가 죽고 나서 너희들이 상례대로 하려다가 무슨 변고가 생길지 모르니 곧바로 묻어라. 무덤에 봉분을 쌓지 말고 평평하게 하고 불사도 하지 마라. 19일에 마침내 조용히 숨을 거두었으니 음식을 끊은 지 8일째였다. 문화생 김기영이 말하였다. 공께서 평소에 저에게 약을 준비해 두라고 하셔서 저는 그 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처럼 의를 지키시는 모습을 보니 진실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뒤 살던 집 뒤 묘자 언덕에 안장하였다. 박병하에게는 일남 3녀가 있었는데 아들은 봉규이고 세 딸은 각각 서산 유병근, 전주 이홍렬, 황주 변진동에게 시집갔다. 유고 일책이 집안에 소장되어 있다.